토큰 이슈 김성경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지수 세계 1위는 어딘지 아세요? 행복지수 세계 1위 한국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딘가요? 네. 아쉽게도 한국이 아니고요. 덴마크입니다. 예, 이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학벌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타인을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덴마크 그 교육 시스템이 궁금한데 오늘 와이드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덴마크 대사 부인으로 3년간 덴마크 교육 현장을 누비신 우리 김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덴마크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영어 교육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기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영어 강국이잖아요. 이들의 그 영어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덴마크 언어는 그 언어가 영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나 아니면 네덜란드어나 덴마크어는 영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어를 배우기 쉽듯이 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TV 방송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더빙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원어로 거의 다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밑에 자막으로 하고요. 자막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를 공교육에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eaching method는 반드시 TE입니다. Teaching English in Englis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 와이드 인터뷰 코너를 통해서 덴마크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큰 이슈의 첫 코너 이슈 포커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 주거지. 도심 속에서도 6,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곳에 선사시대 역사를 소개하는 조금 특별한 해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외국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역사를 외국인에게 영어로 배워보는 특별한 시간. 지금 함께 가보시죠. 우리도 낯선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역사를 외국인이 소개한다는 조금은 이색적인 이야기. What are these guys doing? We saw before like the show bracelet. What is this one? 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선사주거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강동구청이 시행 중인 외국인이 들려주는 선사시대 역사교실 프로그램인데요. Is he like shoot his friend? Really? Yeah, but look. 호주에서 온 로겐 선생님은 1년 6개월째 자원봉사자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분들로서요. 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어학당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분이나 한국 대학교에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사주거지에는 아이들이 책에서만 보던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아이들은 유적들만큼이나 외국인 선생님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로겐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영어에 최대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선생님도 영어도 조금은 낯선 아이들. 선생님은 한국어로 분위기를 띄워보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면 로겐의 든든한 파트너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저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사나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 문화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로서요. 그동안 우리 문화에 전반적으로 배우고 또 이런 암사동 같은 데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한 그런 청소년 문화해설사들입니다. This stand is
model of bear. Teddy bear. Does it look like a teddy bear?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해설사 학생과 로겐. A dog? A dog? Yeah. Which part is the head? Maybe. Where? Show me. Point by point. 로겐의 익살에 아이들도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What do you think? 강아지. You think dog too? Two dogs. Yeah? 갑자기 튀어나오는 한국어에 당황할 때도 해설사 친구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네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뭐 한국말로 해야 더 이해가 쉽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할 때는 가끔씩 물어보기도 해요.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오늘 배운 내용을 영어 퀴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One more time. It is called. Pond pattern of color. And we use it for two main things. Cooking. Cooking. Putting acorns. 1시간 동안 선생님의 설명을 빠뜨리지 않은 듯 열심히 영어로 정답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영어도 역사도 잘 배웠을까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좀 듣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인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좀 더 새롭고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사시대 역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특별한 시간. 강동구의 영어로 배우는 선사시대 역사교실을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봅니다. 예, 영어 교육하면은 뭐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또 해외 연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고비용이 드는 그런 교육법이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자체에서 다 직접 나서서 이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저희 이슈 포커스에서 다뤘던 그 지자체 영어 프로그램만 모아도 한 100과서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강동구청이죠. 진행 중인 영어로 배우는 선사시대 역사 교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강동구청 선사문화사업소의 정용성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강동구청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이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 로겐 두루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투 안녕하세요. 네. 그 강동구의 암사, 선사, 주거지.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이곳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의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네네. 국내 최대의 집단 칠학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총 30기의 주거지 터가 발견되었고 발굴 당시에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 관리되는 곳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지금 제가 역사 시간에 배우기로는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가는 거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20년 전인데 잘 기억하시네요. 네, 어떻게 그것만 기억이 나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이 백악관 앞에 서가지고 백악관 역사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하는 참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어떤 계기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우수한 그 문화재에 관해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요즘 그 주부님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몹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접목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한 가지였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은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외국에 가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자 저희 강동구에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 요청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럼 교수님, 이런 우리의 역사나 유적지에 관해서 우리말이 아닌 그 영어로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 그래도 밤새우고 몰두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모든 학문이나 모든 어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거기서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우리나라 선생님들, 뭐 특히 영어 선생님들 좀 어깨에 힘 좀 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개그맨이 되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프로그램이 역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동시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또 플러스 무료라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은 반응은 어떻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기가 상당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금 참가자들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 보면 강동구를 비롯하여 광진구, 또 강서구, 양천구 주민들께서 특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곳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단지 이제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월 2회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기까지는 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한몫 정말 크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로겐 드루린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신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예. So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out there? Okay, yeah. Hi, my name is Logan. I come from Australia.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3 years. I taught English, I've taught science, and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I've been working at Amsadong Prehistoric Settlement Site, volunteering and teaching Korean students in English about the Neolithic times. 네. 일단 호주에서 오셨고 지금 한국엔 3년 전에 오셨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영어와 또 과학도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예. 이 로겐 선생님을 비롯해서 3명의 이 외국인 선생님이 자원봉사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한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인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사시대 역사를 이제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소개를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So what was your main motivation for you to participate in this really unique and great program here? Okay, well, I really like to do volunteering in my community, but it's a little bit difficult for people that aren't Korean. A lot of things are like volunteering, teaching English to poor people or to things like that, but I wanted to do something that I think would make more of a difference, not just for me, but for the kids as well. And I really felt by being able to teach these Korean children how to explain about their culture in English. That it's something that's rewarding for me, and it's something that's really good for the kids because they can actually interact and learn about English, outside in a real setting where they can actually use the English rather than just sit in a room and learn it and then not ever use it again.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원봉사를 원래 좋아하시고요. 그 남들이 좀 안 하는 독특한 자원봉사를 원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그 영어 봉사활동 이거 말고도 좀 더 독특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찾던 중에 이제 선사시대 유적 프로그램을 찾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된 말로 써먹지도 못할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지역사회 주민이라면 우리 동네에 이런 암사동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은 이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Which aspects of the Korean cultural history do you find it really attractive? I really enjoy Amsa historical site because it gives everyone a good idea of the fact that everyone came from the same place once upon a time. Everyone came from like the Neolithic period. So it shows not how countries are different, but how people are the same. But also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is doing like volunteer activities, not just at Amsa, but also at other places like Sodaemun Prison History Hall and different palaces around Seoul as well. 일단 그 역사 자체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선사시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사시대 뭐 네안데르탈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고 모두가 한 뿌리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국가와 민족으로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속된 말로 We are the world였다.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네요. 예.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선사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얘기하실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가죠.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뜻 입에 이렇게 붙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가르치는 그것도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To teach prehistoric lectures, you must have a humongous amount of knowledge, background knowledge on the subject. Do you have? Well, obviously, when I was at school, of course, I learned about history and stuff like that. But Korea is a different country. There are some good English information about these different historical sites out there, but I have to say most of the training and stuff that I learned was either at Amsadong or through ICI, which is the Kukje Korea Munajinungwon. They really taught me a lot and explained how to teach and gave me all the materials that I needed to be able to do the job that I do. 일단은 뭐 한국의 그 역사에 관련된 퍼블리케이션 출판물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얻고 공부를 스스로 했다고 하시네요. 네. 이게 사실 본인이 의지가 있고 본인이 좀 하겠다라는 거기도 흥미를 갖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영어로 설명하기에 가장 어려웠는지 분명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What are the most disadvantage? What part of the lecture do you find it really difficult? I don't really find too many things difficult anymore. When I first started, it was a little bit difficult to get the students engaged because they're used to like sitting in a classroom environment and being talked to for an hour-long time. And then maybe when they go outside, they see some people that aren't Korean. Koreans get surprised, like the young students. So at first, it was a little bit hard to find a balance to be able to teach them, but also get them to interact. But because I've been doing it for such a long time, it's quite easy and quite natural for me now to be able to look at different groups of children and then decide like how I'm going to go about the lesson plan to make sure that there aren't really many difficulties. But usually, even if the students have a low level of English, because the way that we teach it, it's usually quite easy for them. So I don't really find too many big problems or disadvantages. Like students could be from Australia or America or for Korea. It doesn't really matter. Like in the end of the day, they're still students and they learn really easily by participating in these lessons. 네, 제가 상당히 우문을 던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역사 부분에서는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전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나 이제 일방적인 수업을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면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네요. 네. 그게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짐작이 좀 가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선사시대, 이게 무슨 왕조가 있었던 그런 역사시대가 아니라 그런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수업을 들어도 어떤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또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이해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특별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eaching history to kids is to keep them interested in the lecture. So how do you keep them interested in your lecture? Good question. Usually when I have my the volunteer classes, I try and make it as interactive as possible. When we do it, it's not just myself doing it, but we also have a volunteer Korean guide who speaks English quite well as well, and they know a lot about the place as well. So when we do it, rather than just speak to them the whole time, by getting the kids answering questions, and basically feed them the answers. So by giving them the answers beforehand and then asking them again, they learn it and they get a confidence boost from it because they can hear. They can learn something and then straight afterwards is put in a real situation for them to use. Then they can use this word. They remember the word. They feel good, and I feel good, and we all have a lot of fun because it's not a stressful environment. If you understand what I mean. 일단은 그 한국인 보조교사가 계셔가지고 자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보충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한테 영어로 이 답이 뭐니 물어보기 전에 답을 미리 알려준 다음에 질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답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을 주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괜히
답도 모르면 영어도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테니까 이런 대답을 해라.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죠. 네. 일단 익숙하고 친숙해질 그렇죠. 네,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에도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서 그 어떤 설명을 해주는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해주는 그 직업이 도슨트? 라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로겐 선생님 하시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나도 좀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습자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을 받지만은 자기가 교사의 역할을 할 때는 능동적인 자세가 됩니다. 준비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슨트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라틴어로 도체레에서 나왔습니다. 도체레의 의미는 뭐냐면 teach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슨트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겐 선생님 본인도 이 한국의 역사를 영어로 설명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도 주지만 본인 스스로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So when do you feel, hey, this is really worth it teaching the lessons to the kids? Well, there's always in my class, there's always students that are really good at English, and there's always students that aren't so good. Of course, it's good when the students that are good at English explaining stuff to me that I've taught them. But for me, the thing that makes me feel good is the students that maybe enter the class the most shyest, maybe they're too scared to even introduce themselves. But by the end, those students are the ones that are up the front, pushing past everybody else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I'm asking them because they've had such a good time in my class. That's the time that I feel that I've done the best job. 그렇군요. 정말 일단 영어 실력 향상은 이제 물론 제1의 목표지만 정말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첫 수업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 이름도 영어로 설명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던 친구들이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요 하고 먼저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자신감이 느는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시네요. 네.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학생들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는 걸 보는 것만큼이나 뿌듯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로겐 선생님 충분히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수님이 영어로 배우는 이 선사시대 역사교실 이 프로그램 접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도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간의 분쟁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 교육은 상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썬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어와 동시에 우리가 문화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유산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고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출 때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 선사시대 역사교실, 영어 배우는 선사시대 역사교실 앞으로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좀 활용이 돼서 많이 좀 확대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슈포커스 함께 자리해주신 강동구청 선사문화사업소 정용성 소장님 그리고 외국인 자원봉사자 주리 선생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